사는 집이 분명 괜찮은 위치인데도 자꾸 일이 꼬이고 사람들 사이가 괜히 예민해지고 마음까지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들이 있다.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 내가 잘못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건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마음 깊은 곳에 눌러앉는다. 묘지를 어디에 써야 자손이 잘 된다는 이야기, 그런 말 들으면 대부분은 웃는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세상에 그게 통하나? 나도 그랬다. 풍수 같은 건 예전 어른들이나 이야기하는 미신쯤으로 여겼다. 터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그런 말은 늘 어른들 입에서 바람처럼 흘러나왔고 나는 늘 그 바람을 흘려보냈다. 그보다는 일하고 돈 벌고 애 키우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흘려들었던 이야기 속에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는 삶의 진실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건 인생에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시작한 이후였다. 젊었을 땐 늘 그렇게 믿었다. 노력하면 뭐든 된다고, 삶은 결국 내가 만든다고. 기운이니 터니 하는 말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처럼 보였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세상의 흐름 탓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고 책임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묘한 감정이 마음 안쪽에서 자꾸 올라왔다.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 시간은 충분한데 마음이 조급했다.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집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때 처음 들은 개념이 있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 그리고 죽은 사람의 공간. 이 두 기운이 서로 다르며 흐름이 서로 얽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낯설었고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기 내 삶엔 설명할 수 없는 정체된 기운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양택은 말 그대로 사는 집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곳,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소리 내어 웃고 작게 울기도 하는 곳. 그 안에 기운이 막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지치기 시작한다. 피곤함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감싸고 말이 줄고 서로가 서로에게 날이 선다. 기운이 도는 집은 말이 부드럽고 기운이 막힌 집은 침묵이 무겁다.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도 들어왔다. 햇빛도 따뜻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자꾸 가라앉았다. 밝은 공간인데 기분은 어두웠다. 그 무렵부터 자꾸 기운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풍수를 오랫동안 공부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 반신반의했지만 뭔가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에 그분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분은 집 안을 조용히 돌고 나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 집 말입니다. 조상묘 방향하고 딱 마주하고 있네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묘지랑 집이랑 무슨 관계냐고 되물었더니 그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음의 기운이 눌러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수십 년 전 시골 산자락에 모신 부모님 묘가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 거실이 그 묘와 정확히 마주보고 있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음택, 즉 묘터는 단지 무덤이 아니다. 떠난 이의 마지막 자리고 그 기운이 후손에게로 전해지는 뿌리이자 흐름이다. 묘의 방향이 어그러지면 그 영향이 집안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한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예전 같지 않은 이 무거움을 그저 기분 탓이라고만 넘길 수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다. 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방향을 약간 조정했다. 그리고 집 안도 다시 들여다보았다. 현관에서부터 가구 배치, 창문을 여는 방향, 거실의 중심이 머무는 시선까지, 특히 거실이 조상묘를 향하고 있었던 방향을 살짝 틀어냈다. 커다란 공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선이 바뀌자 공기도 흐름도 바뀌었다. 그게 대단한 변화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걸. 가족들 사이 대화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자잘한 다툼들이 줄어들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햇살이 들어야 한다. 바람이 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웃음이 머물러야 한다. 그게 양택이다. 그게 사는 집의 기운이다. 그런데 음의 기운이 그 집을 덮기 시작하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사람은 지친다. 이유를 모른 채 마음이 내려앉고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집안이 자꾸 무겁게 느껴지고 가족 간 대화가 줄고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분이 있다면 살고 있는 집양택과 조상의 자리음택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삶을 더 깊숙이 흔들고 있다는 걸 살다 보면 알게 된다. 한쪽의 흐름이 막히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삶의 리듬으로 스며든다. 그건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다. 나는 지금도 가끔 부모님 묘를 찾는다. 풀을 쓸고 바람을 느끼고 가만히 앉아 이런 말을 건넨다. 잘 계시죠? 이제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인다. 이 집은 살아있는 내가 사는 곳이니까 항상 밝고 따뜻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사는 사람과 떠난 사람 둘 사이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관계다. 풍수는 소리 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흐른다. 말 없이. 그러나 아주 뚜렷하게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하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곧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걷기, 식습관, 마음의 평온까지.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의 선택이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채널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인연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